안녕하세요. 송명숙의 장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끔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그 두려움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기억을 지키기 위한 6가지 방법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오랜 기간 환자들과 함께하며 깨달은 소중한 지혜와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통해 더 오랜 시간 건강하게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입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냄새나 충치 정도로만 구강 건강을 생각하시지만 입속 세균이 전신 건강, 특히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균이 혈관을 타고 뇌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치매로 사망한 분들의 뇌 속에서 잇몸병을 유발하는 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입안이 건조하거나 혀에 설태가 많고 자주 냄새가 나며 양치질이 소홀해지면 이러한 균들이 활발하게 증식하기 쉽습니다. 특히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은 입안의 습도를 떨어뜨려 세균 활동을 도와주게 됩니다. 구강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따뜻한 물로 입안을 헹구는 습관, 칫솔질할 때 잇몸과 혀까지 꼼꼼히 닦는 자세, 그리고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을 줄이기 위해 코 건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입이 벌어져 침이 마르기 쉬우므로 밤에는 가습기를 활용하거나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입안을 보호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작은 실천이 치매를 막는 큰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을 줄이고 사람과의 소통을 늘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뇌는 외부 자극과 교류를 통해 활성화되며 자극이 줄어들수록 뇌 활동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 웃음 한번, 눈빛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기지개를 켜듯 활발해집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짧은 수다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옛 노래 한 소절을 흥얼거리거나 마트 직원에게 인사를 건네는 짧은 순간들조차 뇌에게는 소중한 자극입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바둑을 두며 교류할 수 있는 취미활동도 권해드립니다. 뇌는 손끝의 활동과 눈빛의 교류, 그리고 대화 속에서 살아납니다. 또한 손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뇌에 밝은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의 생기와 호기심,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노년의 뇌를 자극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을 갖는다는 것도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숙면입니다. 숙면은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쌓인 독소와 노폐물, 특히 치매와 관련 있는 독성 물질들을 제거하는 기능이 깊은 잠에서 이루어집니다. 얕은 잠을 자거나 자주 깨는 수면 패턴은 이 청소 과정을 방해하게 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세한 불빛도 수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눈가리개나 암막 커튼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해야 하며 전자기기의 푸른빛은 뇌를 각성시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밤에 푹 자려면 낮에 햇빛을 쬐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전 중 햇볕을 받으며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밤의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한 장 건강도 수면에 밀접한 영향을 줍니다. 장에서 생성되는 물질들이 수면 호르몬과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녁에는 기름지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시고 발효된 식품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 과식은 수면을 방해하고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안의 위생을 지키고 외로움을 덜어내며 깊은 잠을 통해 뇌를 청소하는 일.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뇌 건강은 한결 가벼워지고 맑아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방법은 이어지는 다음 분량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뇌를 살리는 식단과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뇌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전체 체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지만 사용하는 에너지는 몸 전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뇌는 영양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식욕이 줄고 단순하고 간편한 음식만 찾게 되기 쉬운데요. 이럴수록 뇌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 무기질과 비타민 부족은 판단력에 혼란을 불러오며 혈당이 불안정하면 기분 변화와 무기력감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뇌에 좋은 음식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블루베리입니다. 푸른빛을 띠는 이 과일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뇌세포의 산화를 막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으니 부담 없이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둘째는 올리브유입니다. 특히 좋은 지방산이 풍부해 뇌 염증을 줄이고 뇌 속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가벼운 볶음 요리에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셋째는 카레에 들어있는 강황입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뇌 안에 쌓인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하지 않게 일주일에 2~3번 정도의 섭취가 적당합니다. 넷째는 계피입니다. 향신료이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을 안정시켜 뇌에 전달되는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고기, 생선, 달걀은 모두 뇌와 근육 유지에 중요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뇌 속 신경 전달물질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든 간식류, 나쁜 기름에 튀긴 음식, 소금이 지나치게 많은 반찬, 가공식품들은 뇌 건강에 해가 됩니다. 라면, 과자, 탄산음료 같은 것들은 간편하지만 자주 섭취하면 뇌를 점점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가급적 식탁에서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챙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뇌의 활동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은 고구마와 두부, 달걀처럼 소화가 편한 단백질과 섬유소를 중심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은 현미밥과 생선구이, 다양한 나물 반찬을 곁들이면 뇌와 장을 함께 살리는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되고 가벼운 닭 가슴살 샐러드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포만감과 영양을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렇게 완벽한 식단을 매일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 비타민 D, 오메가 지방산은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부족함을 느낀다면 보충제를 통해 균형을 맞추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처럼 식사 하나에도 뇌를 살리고 지킬 수 있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기억을 지키는 한 끼라는 생각으로 식탁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5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췌장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와 췌장을 연결짓지 못하시지만 이 2가지는 생각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췌장은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면서도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통해 혈당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무너지면 전신에 영향을 주고 특히 뇌의 에너지 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췌장암은 흔히 조용한 살인자로 불립니다. 특별한 증상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발견이 어렵고 뒤늦게 알아차렸을 땐 이미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신호를 일찍 알아차릴 수 있다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명치나 등 쪽으로 퍼지는 통증이 자주 반복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고 설사하거나 냄새가 심한 변을 보는 경우, 당뇨가 갑자기 생기거나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한 달 이상 이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췌장을 의심하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흡연은 췌장암의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음은 췌장의 염증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능 저하와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를 조절하는 것은 췌장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혈당이 계속 높으면 췌장이 계속해서 무리를 하게 되고 결국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기적인 검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받아 췌장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췌장이 건강해야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가 흡수되며 혈당이 안정되고 뇌에 안정된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간과하기 쉬운 기관이지만 뇌 건강과도 연결되는 소중한 곳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무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삶의 끝을 미리 준비하는 일은 결코 어두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면 삶의 많은 순간이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준비하게 되면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 전하고 싶은 말, 그리고 마무리하고 싶은 관계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자체가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보는 자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보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를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도 더욱 진심을 담게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 미처 하지 못한 말들, 미뤄뒀던 고백들에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주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은 마음속에만 담아둘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꺼내야 그 온기가 전달됩니다. 말을 하는 순간 서로의 마음이 가깝게 이어지고 오랫동안 남는 기억이 됩니다. 이런 감정의 교류는 남은 시간 동안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용서도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실망했던 순간, 남에게 받았던 상처, 오래된 오해와 미움. 이 모든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켠에 고여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안은 채 살아가면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일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용서하고 놓아버릴 때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지나온 삶에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도 실패도 후회도 결국은 삶의 한 부분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의 징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느낍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손길이 필요한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혹은 예전에 꿈꾸던 일을 다시 시작해보는 것. 그 어떤 것이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준비는 단지 죽음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남은 생을 더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웃으며 눈을 감기 위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되묻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까지 6가지의 큰 줄기를 따라왔다면 이제는 전체를 정리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의 방법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차근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입안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과의 소통을 늘리며 깊은 숙면을 통해 뇌의 독소를 씻어내는 습관을 들이고 뇌를 살리는 음식을 섭취하며 췌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삶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태도까지. 이 6가지 지혜는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의 고리처럼 서로 맞물려 작용하며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고 기억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속에서 예방할 수 있고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훨씬 더 건강하고 선명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힘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여정은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작은 각을 한 번, 따뜻한 대화 한 줄,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는 일상에서부터 여러분의 뇌는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더 밝고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치매를 막는 6가지 실천법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는 습관 속에서 자연스럽게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천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침을 여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을 물로 헹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입안을 가볍게 헹구고 칫솔질 전에 혀를 부드럽게 닦아주는 습관은 하루 종일 입속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양치질은 반드시 식후에 하루 3번을 기본으로 하되 밤에는 특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자기 전에는 입안이 건조해지기 쉬우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입으로 숨 쉬지 않도록 호흡을 유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도 뇌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침엔 배를 든든히 채우는 것이 뇌에 안정감을 줍니다. 고구마처럼 당이 천천히 흡수되는 음식과 계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 좋습니다. 커피보다는 따뜻한 보리차나 둥글레차처럼 카페인이 적은 음료로 입을 달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3끼를 제때 챙기고 가공된 음식 대신 자연에 가까운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식하지 말고 음식 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을 해보세요. 햇빛을 받으며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이라는 기분 좋은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낮에 햇빛을 쬐는 것은 단지 기분만 좋아지는 일이 아니라 밤에 깊은 잠을 위한 준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책 도중에는 가볍게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혼잣말을 해보세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점심은 맛있었네. 날씨가 참 좋구나. 저 꽃은 참 예쁘네와 같은 짧은 말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자극이 뇌의 언어 영역을 깨어있게 만들고 기억력과 사고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오후 시간에는 독서를 하거나 손을 사용하는 활동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퍼즐을 맞추거나 수를 놓거나 간단한 색칠 공부나 낙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손끝의 움직임은 곧 뇌의 움직임입니다. 정교한 활동을 하는 손은 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손을 자주 움직이면 뇌의 여러 영역이 활발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기름기나 자극이 적은 음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된 음식과 채소 그리고 소화가 쉬운 단백질을 중심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에는 음식을 마무리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위장이 쉬어야 뇌도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는 조명을 낮추고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고 차분한 음악이나 자연 소리를 들으면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보세요. 잠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스스로 잠들게 이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침실의 온도와 습도도 체크해 보세요. 너무 덥거나 건조하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약간 선선하고 촉촉한 공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버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목적, 바로 기억을 지키는 것이라는 방향을 향해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기억이란 단지 과거를 떠올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실입니다. 그 실이 끊어지지 않도록 매일 조금씩 다듬고 이어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기억을 통해 관계를 맺고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가볍게 안부를 전해보세요. 가족에게도 평소보다 한마디 더 따뜻한 말을 건네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관심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뿐 아니라 내 뇌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은 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외로움은 뇌를 말려버리는 독이 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뇌는 기뻐하고 활력을 찾게 됩니다.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주는 것이 바로 사람과의 소통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실천법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천천히 스며들었다면 이번에는 이러한 습관들이 실제로 어떻게 뇌 건강에 작용하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깊어지면 실천의 지속력도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왜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뇌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면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기관입니다. 다시 말해 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를 이끄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 선택하는 생각, 감정, 행동입니다.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세포는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연결이 강해지기도 약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노래를 흥얼거리는 습관은 뇌의 청각과 언어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감정 표현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까지 자극합니다. 혼잣말이라도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말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뇌를 깨우는 일이며 단어를 떠올리는 동안 뇌의 언어 회로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손을 쓰는 활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뜨개질, 색칠, 바둑, 수공예 등은 단순한 취미처럼 보이지만 뇌로 가는 혈류를 늘리고 집중력과 공간 지각력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기억력 유지가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 단지 좋다는 수준을 넘어서 뇌세포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고 회복력이 뛰어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뇌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 반응할 뿐입니다. 또한 음식과 관련해서도 이런 뇌의 변화가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증가시켜 기억과 학습에 관여하는 해마라는 부위를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은 뇌 속의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오메가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뇌 속 세포 하나하나에 영향을 주는 식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면 역시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낮 동안 활동하면서 뇌에는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런데 깊은 수면을 취하는 동안 뇌에 있는 청소 시스템이 작동하여 이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잠을 얕게 자거나 자주 깨는 수면 패턴은 이 과정을 방해해 뇌 안의 독소가 점점 축적되게 만들고 결국 기억력 저하나 혼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명, 온도, 전자기기 사용, 수면 직전의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해집니다. 깊은 잠은 뇌가 다시 맑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하루라도 잠을 푹 자고 나면 기분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처럼 뇌도 말끔히 정리된 상태로 새로운 기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뇌에 명확한 영향을 줍니다.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는 여러 번 반복되어 입증된 사실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눈을 맞추고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읽는 모든 과정은 뇌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작용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손잡는 한 번의 행동이 단순한 인사를 넘어 뇌의 회로를 살리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웃음은 아주 강력한 자극입니다.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뇌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는 순간은 뇌 전체가 밝게 빛나는 시간입니다. 자주 웃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 유쾌한 대화, 예능 프로그램 한 편이라도 뇌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인간적인 방식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자고 사람과 웃고 이야기하고 손을 움직이고 노래를 부르고 자신을 돌보는 태도. 이것들이 바로 뇌를 지키는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뇌의 건강은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상 속에서 이어가는 유연한 노력입니다. 한 번의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실천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뇌는 자신을 보호하고 기억을 지켜내며 오래도록 생생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노력이 결국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는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내 삶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실천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건강을 만든다는 원칙 아래 하루의 시간 흐름에 맞춰 어떤 행동들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물 한 잔입니다. 밤사이 말라있던 몸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인데, 이는 단순히 갈증 해소만이 아니라 뇌를 깨우고 입안을 씻어주는 기능도 함께합니다. 그 다음 칫솔질을 하기 전 혀를 부드럽게 닦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혀 표면에는 입속균이 모이기 쉽기 때문에 하루의 첫 양치에 혀 닦기는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입 냄새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고 입안의 건강은 곧 뇌로 가는 건강의 시작점입니다. 식사 준비를 할 때는 색깔 있는 채소를 의식적으로 골라 담아보세요. 초록색 잎채소, 주황빛 당근, 보랏빛까지 붉은 토마토 같은 음식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사는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섬유질이 조화롭게 들어가야 하며 특히 아침과 점심에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두는 것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추천드립니다. 햇볕을 받으며 걷는 동안 비타민 D가 생성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활발해집니다. 이 산책은 무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 20분 정도만이라도 좋으니 바깥 공기를 마시며 바른 자세로 천천히 걸어보세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고 주변 풍경을 눈에 담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시간은 마음이 나른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가벼운 독서나 퍼즐, 숫자 맞추기, 수수께끼 풀기 같은 활동으로 뇌에 자극을 주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종이에 직접 손으로 쓰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손글씨는 뇌를 더 많이 움직이게 하며 기억에 오래 남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친구에게 편지를 써보거나 하루를 정리하는 글을 남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소화가 잘 되고 자극이 적은 음식으로 구성합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짠 음식, 자극적인 양념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이는 곧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장이 편해야 뇌도 편하게 쉴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엔 가벼운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단이 적절합니다. 견과류 한 줌이나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은 심신의 안정을 돕고 수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은 뇌의 수면 준비를 방해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대신 조명이 부드러운 공간에서 조용한 음악이나 명상 또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자기 전에 잠시 그날 있었던 일 중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정을 정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습관은 뇌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해마나 전두엽 같은 중요한 부위들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잠을 자는 공간의 환경입니다. 방은 어둡고 조용해야 하며 온도는 조금 서늘하게, 습도는 너무 건조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숙면을 위한 조건입니다. 전자기기를 머리맡에 두지 말고 향이 너무 강한 방향제나 침구 세제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무향 또는 천연의 은은한 향이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이런 하루의 흐름을 반복하다 보면 뇌는 점점 안정되고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길은 특별한 약이나 기적 같은 처방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 속에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건강한 식사, 적당한 활동, 깊은 잠, 따뜻한 소통. 이것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뇌는 그 모든 노력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내일의 뇌를 만듭니다. 그렇기에 뇌 건강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일입니다. 매 순간이 쌓여 뇌를 만들고 뇌는 여러분의 기억과 삶을 이끌어갑니다. 조금씩 더디더라도 방향이 맞는다면 그 길 끝에는 분명히 건강하고 선명한 노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누어온 6가지 지혜를 여러분의 삶 안에서 어떻게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을지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6가지는 각각이 따로 떨어져 있는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둥근 원처럼 서로 연결되어 순환하며 작동합니다. 하나를 지키면 다른 하나가 따라오고 그 흐름이 삶 전체를 건강하게 감싸게 됩니다.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뇌로 가는 나쁜 균의 길목을 차단하는 일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기억을 지켜내는 첫 관문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단지 위생이 아닌 생명력의 일부로 구강 건강을 바라보게 됩니다. 혀를 닫고 따뜻한 물로 헹구고 입으로 숨쉬는 습관을 줄이는 일들이 더 이상 번거로운 의무가 아니라 존엄한 삶을 위한 투자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소통은 단순히 말의 주고받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온기와 눈빛, 웃음과 이야기 속에서 뇌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더 오래도록 기능을 유지하려는 힘을 발휘합니다.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누군가와 마음을 나눴느냐입니다. 매일 짧은 안부라도 건네보세요.
그것이 뇌를 지키는 가장 따뜻한 약입니다. 숙면은 뇌의 정화 시간입니다. 하루의 피로와 자극 쌓인 독소를 흘려보내고 맑은 아침을 준비하는 깊은 밤의 쉼. 자기 전 화면을 멀리하고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며 잠자리에 드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다음 날의 기억력과 기분, 판단력을 바꾸어 놓습니다. 빛과 소리를 줄이고 조용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이 밤의 고요함이 뇌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뇌를 살리는 식사는 건강한 재료에서 시작됩니다. 가공되지 않은 음식, 제철 채소, 올리브 오일, 블루베리, 강황과 계피,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과 달걀 모두가 하나의 목적 아래 모입니다. 바로 뇌의 회복, 재생, 유지입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마음에도 그 정신이 담겨야 합니다. 음식은 약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며 추억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한 끼가 미래의 기억을 지키는 일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췌장을 지키는 일은 치매 예방과 무관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신 건강, 특히 혈당과 호르몬 균형은 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췌장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정기 검진을 통해 조용한 살인자라 불리는 암의 가능성을 미리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뇌를 포함한 몸 전체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몸 전체는 하나의 유기체이고 뇌는 그 전체를 조율하는 중심입니다. 중심을 지키려면 가장 멀리 있는 부분도 살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오히려 삶을 깊이 살아내는 일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용서하고 포용하는 태도, 누군가에게 작지만 진심 어린 도움을 주는 행위는 모두 오늘의 삶을 더욱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삶의 온전함은 뇌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낸다는 감각이 뇌를 활기차게 만들고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이 6가지 지혜는 어느 하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보완하며 균형을 이루고 일상을 정리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아침 물 한 잔, 짧은 통화, 잠시 책을 넘기는 시간, 색깔 있는 채소 한 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하루의 감사. 이 모든 것이 곧 뇌를 살리는 씨앗이 됩니다. 기억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뇌 속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의 뿌리를 지키고 내가 사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끝까지 이어가며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스스로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이자 존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이 그 존엄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뇌의 건강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끝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송명숙의 장수의 지혜는 늘 곁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잃지 않도록, 삶의 빛을 잃지 않도록 오늘도 이 작은 지혜를 전해드립니다.